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씨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상승 임박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가격이 63.9K, 64K 요 부근에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예, 횡보라 하기보다는 좀 등락을 조금씩 하면서 어찌됐든 횡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64K에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크게 하락하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상승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어디로 갈지 참 예측을 할 수가 없는데 저는 그래도 조금 조정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마운트 곡스 상황 관련된 내용이죠. 네,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계속 악재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상환이 되게 되면 저는 조금 하락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도 마지막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임박한 것 같아요. 근데 임박하기 전에 이제 상승하기 전에 한번 조정을 조금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크라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31억 달러 상당의 물량이 7일에서 14일 이내에 상환이 된다고 했거든요. 거래소에서 그렇게 이제 고객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7월 16일 날 요게 이제 상환한다고 이렇게 지갑으로 보냈으니까 이제 다음 주가 아마도 중요하겠죠. 다음 주에 뭔가 이제 상환이 시작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상승을 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호재들이 쭉 많이 남아 있어요. 예, 호재들이 앞으로 쭉 있으니까 뭐가 있냐면 7월 23일 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출시가 될 것 같고요. 예, 100% 확정은 아닌데 거의 확정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고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비트코인 컨퍼런스가 있어요. 여기서 트럼프도 연설을 한다고 했는데요.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언제 요걸 할지 25, 26, 27 요 중에 하루 하겠죠. 그리고 8월 1일 날 FOMC 기준금리 발표가 있어요. 이때 뭔가 9월 금리 인하를 하자 한다 요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은 되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거고, 근데 변수는 좀 있어요. 트럼프가 반대하고 그래서. 예, 그리고 8월 중순까지 7월 지금 이미 보고되고 있어요. 13F 1분기 때 이제 13F 보고서를 제출했잖아요. SEC에다가 그거 지금 2분기 거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3F 보고서가 8월 중순까지 이렇게 나온다. 근데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진짜 2분기에 이제 매입한 거는 기존에 GBTC를 보유하고 있던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신규 유입이거든요. 기관이나 기업들이 그런 거 확인하면 또 큼직큼직한 연기금이나 이런 것들 들어오면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8월 16일 날 FTX 관련해서 CFTC하고 합의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CFTC가 FTX한테 벌금을 좀 세게 때렸거든요. 근데 FTX가 CFTC도 지금 잠재적으로 잘못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CFTC의 벌금으로 이렇게 납부할 돈은 없다. 채권자들한테 상환해줄 돈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둘이 합의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심리가 8월 16일입니다. 예, 이때 결정이 나니까 만약 이게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진짜 140억 이상의 현금 상환이 딱 가능한 거거든요. 당연히 그 추가적으로 이제 재판을 해야 되겠지만 법원의 승인이 떨어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마도 이게 합의가 되면 10월 달에 이제 현금 상환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140억 달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9월 19일 날 아마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지금 거의 90% 이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예. 9월 달에요.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하냐면 11월에 금리 발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요. 11월 8일인가 9일인가 이때쯤이니까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하려면 8월 달하고 9월 달 이 두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근데 8월에 하는 건 너무 이르다고 생각이 들고 아마도 9월에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딴지를 걸고 있어요. 예, 지금 금리 인하를 대선 전에 하는 건 잘못됐다. 이제 이거는 정치적인 그런 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뒤에 또 따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호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선이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상승을 해줘야 된다. 제 계획대로면. 근데 저는 이제 다음 주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보면요, 뭐 121 이평선 막 제가 뭐 차트를 그렇게 맹신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보조 지표로 활용은 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 이 흰색 선이 121 이평선이에요. 그래서 121 이평선을 한번 뚫었다가 저항 맞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또 한번 뚫었다가 또 저항 맞고 내려오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21 이평선을 제대로 뚫어주질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요 밑에 거는 61 이평선이거든요. 그래서 61 이평선과 121 이평선 사이에서 계속 놀고 있다. 아, 요게 61 이평선이 아니라 요거는 지금 네, 61 이평선 맞습니다. 예. 61 이평선이랑 요 122 이평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있다. 이때 보시면은 데드크로스가 한번 발생했거든요. 데드크로스가 뭐냐면 장기 이평선 121 이평선부터는 장기 이평선이라고 봐요. 그 흰색 줄 있죠. 이 흰색 줄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올 때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위로 올라갔을 때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51 이평선, 21 이평선, 뭐 11 이평선, 21 이평선 다 요렇게 121 이평선 위로 올라가겠죠. 예,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골든크로스가 발생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추세가 애매하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121 이평선 위로 지금 마감을 찍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61 이평선 아래로 내려오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유튜버들은 뭐 맨날 자기 관점을 제대로 공유 안 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저는 관점을 되게 정확하게 공유를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이 61 이평선 아래로 한번 뚫고 내려와서 조정을 조금 준 다음에 상승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제 관점에 따라서 매수 하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올라가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121 이평선을 뚫고 올라간다. 근데 마감이 만약에 한 66K, 뭐 67K, 뭐 요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64K에 매도해서 현금 관망하고 있었는데 뭐 67K 정도에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그때는 저는 이제 매수를 들어갈 거예요. 무조건 차트만 보고 가진 않아요. 예. 시장 상황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할 확률이 많다. 왜냐면 67K를 돌파하고 안착한다는 건 뭐 시장 상황도 그만큼 이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왔다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계획은 현재까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중요하겠죠. 오늘 금요일이고 주말간에 만약에 이게 67K 위로 안착한다. 그러면 좀 머리가 띵해질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저는 크라켄이 실질적으로 이제 상환을 시작할 때 뭔가 이제 매도되는 물량도 조금 나오고 헤지펀드들이 숏을 잡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말간에 이게 뭐 67K 뭐 68K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안착을 해버리면 그때는 또 이제 머리가 띵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 될 거고 만약에 주말간에도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횡보를 해주거나 121 이평선을 돌파 못하고 하단에서 놀거나 아니면 61 이평선을 또 밑으로 내려와서 또 논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또 보겠죠. 그러면 좀 편하잖아요. 그죠? 제가 64K의 리스크 관리하자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래에서 이렇게 조금 조정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제 영상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짜증이 나시겠지만 어차피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하단으로 이렇게 조금 조정을 주고 펌핑을 할지 아니면 바로 펌핑을 할지 그게 고민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예, 같은 편입니다. 예, 상승을 바라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봤을 때도 이 피보나치 수열이 뭐 이제 가장 뭐 완벽한 뭐 수 비율 뭐 이런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로 이렇게 한번 봐도요. 지금 0.382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이걸 거꾸로 놓으면 0.618 구간이 되겠죠. 예, 그래서 0.382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항대거든요. 그래서 이걸 뚫을지 밑으로 내려갈지 조금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뭔가 조금 요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자고 했고요. 왜냐면 지금 뭐 상승한다고 해서 기분 좋았는데 또 하락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어느 정도 익절을 해놓으면, 매도를 해놓으면, 뭐 손절인지 익절일지 알 수는 없지만 일부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있으면 그래도 좀 더 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제가 57K에 분명히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쭉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때 돼서 다른 유튜버들이 뭐라 그랬어요? 뭐 이제 상승 전환이다, 뭐 대폭 등장 온다, 막 이런 유튜브 엄청 올라오고 매스컴에서 엄청 그렇게 떠들 때 제가 말했잖아요. 이때 샀어야지. 이때 지금 사는 거는 좀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저항받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무조건 하락한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타점으로 봤을 때 여기가 당장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수할 타점은 아니다. 매수하기 좋은 타점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뭐 70% 이상까지 보고 하던데요. 제가 이전에 또 언급을 드렸죠. 저는 조금 반골 기질이 있어요. 근데 반골 기질이 남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저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트럼프랑 바이든은 지지율이 조금 박빙이 돼야 트럼프는 계속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나가고 바이든 역시도 이제 좀 암호화폐 부정적이더라도 주식을 미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라도 대선이 임박했을 때 이제 암호화폐 보유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쪽으로 너무 쏠리는 건 저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보면요. 벌써 뭐 대선에 당선된 것 마냥 막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도 하지 말라고 하고요. 보면 연준이 대선 전 금리 인하를 할 경우 대선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보여진다. 아, 잘못 읽었네요. 잠시만요. 연준은 선거 전에 금리 인하에 경제를 부양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한 영향을 주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이제 트럼프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 파월을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파월, 네가 그냥 금리 인하 안 하면 네 임기 마치도록 해준다. 뭐 이런 협박이거든요, 사실. 왜냐면 트럼프는 파월을 뭐 이제 잘라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네가 금리 인하 안 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네 임기를 제대로 마치도록 해줄게. 뭐 요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 기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파월은요 재임을 했고 26년 2월에 끝이거든요. 26년 2월에 끝인데 지금은 28년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사에는. 요거는 조금 오보인 것 같아요. 그렇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조금 너무 건방지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당선된 것도 아닌데 왜냐면 금리 인하 하지 말라고 막는 거는 표심 잃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더 올라가면 암호화폐 쪽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뭐 준비금으로 뭐 미국 준비금으로 뭐 비트코인을 채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엄청 좋은 거죠. 근데 뭐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 트럼프가 이제 배가 좀 불렀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트럼프 원래 비트코인 싫어한다, 암호화폐 싫어한다. 근데 지금은 그냥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친화적인 척 하는 거다. 그래서 막상 당선이 되고 나면 스탠스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각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요. 100% 트럼프를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 지금 아직까지는 친화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지지율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지금부터 이제 지가 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다. 저는 그게 조금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 제가 2023년 6월 달에 누나한테 비트코인을 사라고 했어요. 계속 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 10원도 안 사놨나 그러니까 누나가 아직 안 사는데 조금 살까 이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이때 가격이 한 3천만 원 정도 됐으니까요. 제가 이때 분할 매수를 하라고 했어요. 한 6개월 동안 누나가 1,000만 원 정도 살 거면 한 200만 원 정도씩 사면 안 되겠냐. 뭐 요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12월 달까지 착착착착 샀으면 평당가가 거의 뭐 한 4천만 원 정도 됐겠죠. 3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쭉 샀으니까. 근데 저희 누나의 평당가는 얼마인 줄 아세요?
8천만 원입니다. 예, 말이 안 되죠. 예, 왜 그렇냐면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해줘도요. 일반 사람들은 안 사요. 지금도 현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54K까지 막 이렇게 떨어지고 했을 때 뭐 진짜 뭐 상승장 끝이 났다, 하락장 시작이다 이런 얘기 듣고 매도했던 사람들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막 엄청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튜브 보면 다 분할 매수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잘 못해요. 예. 사람들이 매수할 때는 진짜 막 엄청 상승해서 나만 두고 막 엄청 올라갈 것 같은 그런 포모가 올 때 매수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라고 해도요, 잘 못해요. 특히나 하락할 때는 정말 분할 매수해야 되는데 그때는 더더욱이나 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 방송을 끝까지 듣고 막 이렇게 버티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매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냥 매수를 하시든 아니면 조금 다음 주까지 조정이 올 것 같다, 뭐 좀 상승하더라도 그렇게 큰 상승은 올 것 같지 않으니 뭐 조금 조정받으면 매수를 하든 아니면 뭐 120일 이평선 위로 안착하는 거 보고 매수를 하든 지금 매수를 해야 된다.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70K 가고 80K 가고 90K 가고 그러면요, 그렇게 분할 매수해버리면 평단가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큰 수익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제가 사라고 해서 12월 달에 매수를 했어요. 그 전에 사라고 할 때는 말 안 듣다가 12월쯤에 매수를 했어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때 한 방에 매수를 해서, 그래 누나랑 평단가가 비슷해요. 작년 6월부터 매수를 했던 사람하고 작년 12월부터 매수를 했던 사람하고 평단가가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정은 확실하게 빨리 해야 된다. 대선 전에 혹은 내년 초중순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싶으면요, 지금부터 뭐 20%씩 분할 매수 하다 보면 평단가 높아져서 수익률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상승한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한다면 매수는 지금 바로 하시는 게 맞다. 시간 끌면서 몇 프로씩 분할 매수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과감하게 매수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는요, 대선 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은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해봐도 구독자 느는 게 정말로 없어요. 이전에 정말 잘 늘었는데요, 지금은 신규 진입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뭐 1억 넘고 1억 3천 넘고 1억 5천 넘고 막 이러면요, 또 신규 유입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또 1억 5천, 1억 3천의 평단가에 맞는 사람들한테 또 맞춰가지고 방송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 너무 힘들거든요. 예. 너무 힘드니까 제가 지금 방송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제가 59K 때 사라고 했고 67K에 사라고 했고 그리고 또 하락 나왔을 때 57K에 또 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평단가 정도에 맞춰서 한 60K에서 한 65K 요 정도 평단가에 맞춰서 8천에서 9천 요 정도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관점 공유도 조금 할 겁니다. 예, 관점 공유도 조금 하고 멤버십도 개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좀 맞춰가지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투자하고 뭐 요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관점 공유를 좀 할 거예요. 왜냐면 일반 방송에서 이렇게 제가 관점 공유를 해버리면요, 욕을 자꾸 먹어요. 댓글로. 이걸 신경을 쓰면 안 되는데 사람인지라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저는 그 사람들의 관점이 궁금하지 않거든요, 사실. 제가 이번에 뭐 64K에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뭐 상승한다고 뭐 저보고 또 뭐라 하고 막 니 같은 놈들 때문에 뭐 돈 다 털린다고 이야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짜증 나거든요. 당연히 제가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냥 관점을 공유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댓글을 보면 짜증이 나거든요. 제가 무조건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멤버십을, 저도 이제 수익화가 돼야 되니까요. 네, 이제 해서 영상은 계속 올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상은 어차피 계속 올릴 거고, 제가 관점 공유를 잘 안 했잖아요. 그죠? 근데 관점 공유를 이제 멤버십에서 조금씩 하면서 요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요, 요 방송이 올라가면 10시쯤 되겠죠. 그러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준비를 하고요, 10시 반에서 11시 사이 정도에 라이브를 좀 할 거예요. 라이브에서 제가 좀 제대로 된 관점 공유를 좀 할 거거든요. 오늘 라이브는 제가 준비를 좀 제대로 해서 조금 좋은 내용, 관심 있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라이브 할 거니까요, 다들
내일 쉬잖아요, 그죠?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니까 오늘은 라이브에서 한번 대화를 조금 해보도록 합시다. 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라이브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